안녕하세요. 카이로스 경영연구소 최정엽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논어에게 길을 묻다, 특히 부제로서 궁할 때 통하는 논어인문학 이런 주제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공자께서 쓰셨던 그 주역의 계사전이라는 데를 보면은요, 궁죽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궁하면 통한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세상에 뭐 궁하면 바로 통하면 정말 좋겠죠, 사실은요. 그런데 궁해졌을 때, 어려움이 몰려왔을 때 바로 이렇게 통할까? 라고 생각해 보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에서 통하게 될 때까지 약 6단계 정도로 세분화를 시켜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궁죽, 선, 궁하면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택을 하게 되면 변화가 되고요. 변화를 하게 되면 뭔가 충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뭔가 학습을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보충을 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 기회가 생긴다. 기회가 생겼을 때 도전을 하게 되고요. 도전을 했을 때 거기서 성취를 하게 된다. 이렇게 6단계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단계 궁죽선, 선의 단계에서 선택의 단계에서는 어떤 것을 정말 선택하면 좋을까? 선택의 힘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고요. 자, 두 번째 변화의 단계에서는요.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할까?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요. 수많은 교육도 많이 하고 이 강의도 참 많이 유통이 되는데요. 과연 논어에서는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거기에 아주 적절한 논어 어구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어구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자, 이번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논어는요, 글자 수로 논어가 도대체 몇 글자일까? 여러분이 크게 궁금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제가 논어책을 처음 보면서, 논어가 되게 이 글자 수로 보니까요, 맹자 같은 경우는 35,000자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순자 같은 경우는 70,000자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논어는 글자 수로 얼마나 될까?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는데요. 제가 이걸 다 한번 이렇게 카운팅을 해보니까, 세어보니까 15,691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15,000자나 되는 이 아주 방대한 한자로 구성된 논어가 실제 구성은 500개의 문장으로 돼 있다라고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0개 문장, 500개 정도의 문장으로 돼 있고, 물론 그 문장은요, 긴 문장도 있고 짧은 문장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논어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실 만한 문장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논어 그러면 하기, 시습지, 불영녀로 이 첫 번째 하기편 제 첫 번째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 두 번째 어구가 있어요. 유붕자원 방내 불령 낳고 멀리에서 친구들이서 찾아오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러고요. 또 첫 번째 문장에 세 번째 어구가 있는데요. 인부지불원 불력군자호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크게 화내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이렇게 논어의 첫 번째 문장은요 30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논어 어구가 500개 정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논어 속에는. 이렇게 30글자로 된 것도 있고요. 100글자 이상 되는 문장도 있고요. 그런데 가장 짧은 어구가 있습니다. 글자가 딱 4글자로 구성된 논어 어구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것의 가장 짧은 어구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변화, 체인지라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저는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4글자로 구성된 군자불기라는 말인데요. 군자불기.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군자불기. 맨 밑에 글자가 그릇기자죠. 그릇기자죠. 저 그릇은 국그릇도 되고요. 밥그릇도 되고요. 무슨 이렇게 이런 용기도 되고요. 컵도 되고요. 이런 것처럼 이제 그릇을 의미하는 건데,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이 간단해 보이는 저 네 글자의 논어 어구가 함유하는 의미가 대단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구를 하나 외워놓으시면은요, 정말 여러 군데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유효한 글자예요. 여러분, 요거 네 글자를 외우시는 게 빠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유붕 자원박내 불령낙호 인부지번 불력군자호 이 30글자를 외우시는 게 빠르시겠습니까? 제가 강의를 할 때 거의 모든 분들이 네 글자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네 글자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오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자라는 말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좀 싫어하시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군자 타령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요, 군자라는 말을 논어에서 봤을 때 되게 좀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군자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군자 그러면 물론 이제 춘추 시대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겠죠. 임금의 아들, 뭐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 학문적으로 높은 사람, 혹은 고위 정치가 뭐 이런 사람들을 군자라고 불렀을 텐데, 사실 뭐 보통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는 이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좀 거리감이 있어 보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영어책에서는 과연 영어에서는 군자를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라고 찾아보게 됐어요. 이 논어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1621년경에 이제 서양에서 청나라 때요. 청나라 때 서양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청나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청나라에서 와 보니까 그 당시 청나라는 그 문명이 되게 발전돼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서양의 선교사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했죠. 도대체 동양에 어떻게 청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책을 보게 됐고요. 뭐 우리가 보통 통상으로 이야기하는 사서삼경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많이 봤겠죠.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1621년경에 이미 동양의 고전이 사서삼경, 특히 논어가 서양으로 넘어갔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00년, 400년 전에 이미 서양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서양의 지식인들은 이미 아마 저 논어를 사서삼경을 이미 많이 읽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그도 그럴 것이 어떤 학자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양의 이 계몽주의의 시작은 동양의 고전의 이 힘이 굉장히 바탕이 되었다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자, 그래서 영어에서는 군자, 제가 본 책에서는 젠틀맨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젠틀맨. 우리가 보기에는 군자 그러면 대단히 이렇게 훌륭하고 높은 사람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신사 정도로 본 거죠. 물론 서양 사람들은요, 신사 그래도 괜찮죠. 뭐 탁월하죠. 중세 시대 때 신사도 보면요, 기사도 이런 거 보면은요. 전 그래서 제가 몇 권의 논어책을 쓰면서 제 책에다가는 리더라는 말을 한번 붙여봤어요. 리더. 군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다 바로 리더를 붙여보니까 굉장히 의미 부여가 잘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네 글자를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자, 글자 그대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면은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군자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그릇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리더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밥그릇은 밥 먹을 때 쓰는 거고요. 국그릇은 국 먹을 때 쓰고요. 이렇게 컵은 물 먹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체인지어블, 변화 가능한 사람이 리더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자, 제가 이파리 3장을 이렇게 의미 부여를 올려놨는데요. 저 의미는 이런 뜻으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3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분은 리더가 아니다. 더 심하게 말씀드려서 1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분도 리더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직업이 동일하고요, 업무가 동일하기 때문에 1년 전이나 3년 전이나 거의 동일하죠, 사실은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미하는 말은 뭐라고요? 내가 3년 전보다는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발전시켰어야지. 내가 1년 전보다는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변화시켰어야지. 그 발전과 변화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군자고, 끌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조선시대 때 수많은 선비들이 이렇게 도포자락을 날리면서 서서히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분들의 마음속에 군자불기 뭐 이런 논어구가 들어있었다라고 하면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갈급했을 것 같아요. 내가 3년 전보다는 무엇인가 발전돼 있어야지. 내가 작년보다는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학문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태도적으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변화돼 있어야지. 이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갈급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군자불기. 군자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그릇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네 글자 중에서 가장 복잡한 글자가 있으면 어떤 글자로 보이세요? 군자불기 네 글자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네 번째에 있는 그 그릇 기자가 가장 좀 복잡하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저 그릇 기자만 제대로 쓰실 수 있으시면 저 군자불기를 뭐 이렇게 자유롭게 쓰실 수 있으시겠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저 그릇 기자를 평생 동안 잊어먹지 않게 의미 부여를 한번 해드려 보려고 해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자, 제 설명을 들으시면은요, 한 5분 정도 후부터는 그릇 기자를 계속 평생 동안 잊어먹지 않게 꿈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저 그릇 기자를 쓰시려면은요, 먼저 그릇처럼 생긴 네모가 몇 개 들어있습니까? 4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4개를 그려놓으시면 됩니다. 총 A4 용지에다가 4개를 그려놓고요. 자, 그러면 4개의 그릇에 대해서 제가 의미 부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르신들로부터 야, 인생에는 누구의 인생이든 3번의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전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인생의 기회를 잘 잡아서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요. 저 그릇 기자를 제가 보면서 인생에는 몇 번의 기회가 있다고요? 4번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자, 인생의 첫 번째 그릇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태어나서 25세 정도인 것 같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돈도 좀 있으시고요. 뭐 교육열도 굉장히 높으셔갖고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자제분들은요. 20대 중반에 이미 석사가 되기도 하고요. 박사가 되기도 하고요. 뭐 판검사가 되기도 하죠. 그러신 분들이 우리 사회에는요. 전혀 없지는 않아요. 아주 극소수에 있기는 하지요. 근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두 번째 인생 그릇이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인생 그릇은 25세에서 50세 정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출신 지역이 어디든 어느 학교를 나왔든 전공이 뭐든 남자든 여자든 아버지가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다 리셋하고요. 20대 중후반에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혹은 20대 중후반에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로부터 20년, 30년 꾸준하게만 하면 자기만의 그릇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충분히 자기만의 그릇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일을 20년, 30년 꾸준하게 하면 정말 자기만의 번듯한 그릇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확보를 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 각자 요소의 지역에서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 50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것에 걸리게 되죠. 뭐 경기도 전반전, 후반전이 있듯이 인생도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 나이 50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살아온 과거 50년을 되돌아보면은요. 볼 때가 오잖아요. 되돌아봤을 때 야, 너무 잘 살아왔어. 이렇다라고 하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죠. 앞으로도 계속 그 패턴대로 살아가시면 되죠. 하지만 과거 50년을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아쉬운 점이 남아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생의 3라운드, 50세에서 75세까지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체인지. 정신적으로 변화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요. 육체적으로 변화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요. 건강적으로도 변화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요. 언어도, 태도도 모든 것들을 한번 바꿔보자. 왜?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살아온 패턴 그대로 앞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거와 동일하다면
동일한 결과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이러니까 이제 체인지, 변화를 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사회는요, 인생 전반전을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인생 3라운드 50세에서 75세까지 정말 변화를 통해서 멋진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찾아보면 많이 계시더라고요. 훨씬 행복도가 과거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그릇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인생의 3라운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들잖아요. 자, 인생의 네 번째 그릇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것은 나이로 보면 75세에서 100세 정도라고 볼 수 있죠.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물론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해도 100세까지 살지 안 살지는 아무도 모르죠. 인명은 제천이고요. 뭐 하늘에서 오라고 하면 바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래도 75세에서 한 10년 정도는 우리가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는 뭐 이렇게 건강을 유지해 나가면서 사실 수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75세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의 어깨를 억눌렀던 인생의 무게를 좀 내려놓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내려놓고 이제 단 10년만이라도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해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시를 쓰고 싶으셨으면 시를 쓰고요. 여행을 하고 싶으셨으면 여행을 하고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으셨으면 그때 도와주는 거죠. 내가 비록 가진 게 좀 적다 손치더라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어쩌면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겠다, 이게.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인생의 멋진 그릇이 맨 마지막에 형성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 그릇을 가운데 큰 대자가 있잖아요. 큰 대자. 큰 대자가 있는데 물론 저 점은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큰 대자가 있는데 그릇을 어떻게 만들려고 써 있습니까? 그릇을 멋지게 만들어라, 크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젊은이 나름대로, 중년들은 중년 나름대로, 어르신은 어르신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자기만의 멋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릇 기자 4개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좀 방향을 다르게. 인생에는 4번의 그릇을 만들 기회가 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인생 그릇은 자기를 위한 그릇이에요. 두 번째 인생 그릇은 우리 가정을 위한 그릇이에요. 세 번째 인생 그릇은 우리 사회를 혹은 조직을 위한 그릇이에요. 네 번째 인생 그릇은 우리 국가를 위한, 인류를 위한 그릇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내가 나를 세우는 그릇이다. 내가 일단 바르게 서야, 나라는 사람이 일단 바르게 서야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이 필요하고 젊었을 때는 바른 공부가 필요하고요. 바른 정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 인생의 두 번째 그릇. 그런 사람이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은요, 가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튼튼하게 지킬 만한 그릇이 돼야 되겠다. 이게 인생의 두 번째 그릇으로 볼 수 있고요. 자, 내가 바로 서고 가정이 튼튼해지면 이제는 사회로 나가서 사회에 기여를 할 만한, 회사면 회사, 기관이면 기관, 조직에서 조직의 장이 되고요. 조직의 리더가 되고요. 조직을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해나가는 그릇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게 완성이 되면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정말 큰 그릇, 멋진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라. 그래서 가운데 큰 대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직 설명드리지 않은 점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큰 대자에 오른쪽에 점이 이렇게 붙은 글자는요, 개견자예요. 개견자. 개라는 뜻이죠. 왜 그릇 기자 속에 개견자가 들어있을까? 라고 좀 궁금히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요. 이 점을요, 한자로는 오점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거무로자의 점점자, 오점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저 5점을 큰 대자 옆에다가 탁 찍잖아요. 인생에 정말 멋진 그릇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인생에 5점을 찍으시잖아요. 뭐 5점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잘못을 저지른다. 뭔가 부정을 저지른다.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한다. 이렇게 5점을 찍잖아요. 그러면 그 그릇이 무슨 그릇이 될까요, 여러분? 그 그릇이 어쩌면 개밥 그릇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던 사람들이 과거에 잘못 저질렀던 그 5점이 발견되는 순간 하루아침에 그분의 인생 그릇은 굉장히 이상한 그릇이 되는 것을 우리는 뭐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자주 보고 있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릇 기자 속에는 바르게 살고요, 변화해 나가면서 살고요, 그러면서 인생에 5점을 찍지 말고 멋진 그릇, 큰 그릇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군자불기, 군자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군자는 그 변화 가능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군자고, 그런 사람이 바로 리더가 아니겠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군자불기 다 쓰실 수 있으시겠죠? 군자불기.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노노 위정편 제12장에 나오는 아주 노노 500억구 중에 가장 간략한 노노 억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변화, 체인지에 대해서 인생도 변화고요. 인생도 4단계로 나눠보면 변화가 필요하고요. 뭐 매일 일상생활도 그렇고요. 삶의 태도도 그렇고요. 이렇게 한정적으로 고정관념에 맡겨서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발전이라는 것은, 기회라는 것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군자불기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서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여기서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정말 논어의 또 어떤 억구에서 우리가 변화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떤 걸 레퍼런스 혹은 어떤 걸 변화하면 좋을까, 이런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만한 굉장히 아주 유명한 논어 억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억구를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어 계시편 제10장을 보면은요, 한 번은 공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군자유구사, 군자는, 리더는 있을 유자고요, 9구자고요, 생각사자잖아요. 9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군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평소에 저 9가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공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500년쯤 전에 조선의 그 최고의 정치가 혹은 학자를 들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율곡이 선생을 많이 들잖아요. 정말 율곡 선생에 관련된 책을 좀 읽어보니까 율곡이 선생님은 이 조선에서 정말 탁월한 학자신 것 같더라고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9번을 시험을 봤는데 9번 공직의 시험을 봤는데 다 수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해봐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훌륭했던 율곡 이 선생께서 49세인가에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42살쯤에 황해도 해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을 한 권 저술했어요. 물론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 책은 대단히 유명한 책인데요. 조선의 그 초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초학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공부하기 전에 이 책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읽어봐야 된다라고 해갖고 만든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 책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바로 경몽요결이라는 책이에요. 경몽요결. 이 네 글자 경몽요결이라는 책 속에 그 책을 지금 이제 물론 한글로 다 번역을 해놨잖아요. 번역해놓은 책을 읽어보면 지금도 전체 내용이 다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앞에서 한 5개 장 정도는요, 지금 많은 학생들이나 많은 직장인이나 많은 현대인들에게도 정말 다 적용 가능한 정말 멋진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율곡 선생께서 이 경몽요결 중간쯤에 공자가 2500년 전에 공자가 얘기했던 저 유구사, 9가지 생각이라는 저 억구를
경목요결에 다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갖고 훨씬 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이상으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더라고요. 자,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2500년 전의 군자들, 사회의 리더들, 이런 사람들은 9가지 생각을 꼭 해야 된다라고 공자가 강조를 했는데, 조선 중기에도 율곡 이 선생이 생각하시기를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간성으로 커갈 젊은이들도 이 9가지를 꼭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거기에 써놨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지금도 저 공자의 9가지를 많은 사람들이 좀 잘 알고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한번 이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자께서 9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사명이다. 이렇게 시사명. 저 볼시자고요. 생각사자죠. 그 다음에 밝을 명자죠. 볼 때는 뭘 생각하라고요? 밝음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라. 우리가 정말 리더라면 볼 때, 여러분 명자 들어간 한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명자. 한 번을 보시더라도 명확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한 번을 보더라도 분명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한 번을 보더라도 밝을 명이니까 이왕이면 밝게 봐라, 이런 뜻이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요. 너무 이렇게 어둡게 보지 말고 어떤 사안을 볼 때 좀 밝게 봐라.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 가능성 있다, 나는 하지 못해, 이런 게 아니라 그래, 할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보라는 거죠. 시사명. 여러분, 청사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사총. 들을 청자죠. 들을 때는 뭘 생각하라고요? 총은요, 총명하다 할 때 총자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총명하게 들으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 총명하게 듣는다는 게 어떻게 듣는 게 총명하게 듣는 것일까요? 공자는 또 다른 논어편에서 총명하게 듣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보세요. 역지사지라는 말이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세요. 역지사지. 근데 역지사지인데요. 사실 사람들은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 사람들의 귀에는 필터가 껴있다는 거예요, 필터. 무슨 필터? 나를 막 칭찬하잖아요? 그럼 필터가 활짝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해.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하지만 나에게 정말 몸에 약이 되는 쓴소리를 사람들이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바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들으려고 필터가 꽉 잠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서 주위 사람들이, 부모님이, 상사가, 부하가, 고객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총명하게 듣는 것이 아니지요. 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봐라.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저의 우리 부하사원이 평소에는 그렇게 활달했던 사람이 오늘은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와서 나에게 이렇게 정말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일까? 과연 저 사람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 입장에서, 아이는 부모 입장에서, 부모는 아이 입장에서 한 번 이렇게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봐라. 특히 보통 사람들도 그게 필요하지만 특히 군자들은, 그러니까 특히 리더들은 그게 더 필요하다. 만약에 여러분, 리더가요, 어떤 것을 이제 레포트를 볼 때도 이렇게 분명하게 보지 않고 명확하게 보지 않고 대충 보고 나서 다음에 이걸 이야기할 때 엄한 소리를 하게 되면 그 리더를 따라갈 그 팀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리더는 사실은 보는 것도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듣는 것도 정말 고객의 입장에서, 상대 입장에서 들어봐야 된다, 이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께서 저렇게 2500년 전에 이야기했던 시사명, 청사총, 저런 것들은 전체가 보기엔 지금도 많은 리더분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필요하다, 이게.
뭐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에게도 정말 필요하다. 가정에서 어른들에게도 꼭 필요하고요. 뭐 어르신분들도 꼭 필요하고요. 뭐 젊은 사람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색사온이다. 이렇게 색사온. 색은요. 얼굴 보통 안색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리더의 얼굴색 혹은 사람들의 얼굴색. 얼굴색은 어떻게 하라고요? 얼굴색을 생각할 때는 온화해야 된다. 따뜻해야 된다. 얼굴에서 온기가 나와야 된다. 너무 이렇게 차가운 기능, 너무 딱딱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 부드럽고요. 뭔가 온화한 기색을 갖추는 게 군자의 자세다. 리더의 자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정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가게를 열어놓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라고 하면 누가 고객들이 찾아오겠어요? 리더가 돼서 얼굴을 늘 찡그리고 환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아랫사람들이요, 팀원들이요, 찾아오기가 너무 어렵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많은 정보가 단절이 되고요, 고객이 찾아오지 않으면 많은 매출이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리더의 얼굴은 늘 온화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사공이다. 이렇게 모사공. 모양, 모습, 이런 거죠. 저 모자는요, 외모, 모습, 겉모습을 나타낼 때 모자를 쓰는 거예요. 자, 리더의 겉모습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공손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손해야 된다. 영어로 이제 polite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색은 활짝 온화한 안색에 자세는 좀 공손한 자세. 이게 바로 군자의 자세고, 이게 바로 리더의 자세고, 이게 정말 발전해 나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게.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대가 되는 사람들이 사실 많죠. 위로 이렇게 올라가실수록, 이 권력이 강할수록 안색은 늘 꽉 이렇게 위험적으로 다물고 계시고요. 찡그리고 계시고요. 자세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자빠지는 자세를 하고 있고요. 이렇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찾아가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리더의 자세는 좀 공손하고요. 품이 있고요. 안색은 이렇게 활짝 온화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공자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율곡이 선생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요, 언사충이라고 얘기했어요. 언사충. 리더의 말에는 말씀 원자고요. 그 다음에 생각사자고요. 충자죠. 충성, 충심할 때 충자죠. 저 충자는요, 충자를 보시면은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이 있어요. 마음심. 그러니까 저거를 좀 이 글자를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중심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자. 자,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다. 이런 의미죠. 마음의 중심으로 하라. 이게 뭐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말을 할 때는 정말 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 말이 있으면 그거를 지켜야 된다. 말에는 충이 있어야 된다. 말에는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에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신뢰가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특히 리더들, 특히 군자들의 말은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집안에서도요, 가장의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나 조직에서는요, 사장님의 말씀이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시에서는요, 시장님의 말씀이 중요하고요. 나라에서는요, 대통령의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에는 충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뭔가 이렇게 포지션이 위로 올라갈수록 혹은 나이가 이렇게 더 들수록 한마디 한마디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어쨌거나 저렇게 9가지를 공자가 얘기할 때 다섯 번째로 언사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사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사경. 자, 사자는요, 일사자죠. 그리고 저 사자는요, 윗사람을 모실 때도 저 사자를 써요. 자, 두 가지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윗사람을 모실 때는 공경하는 마음을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제 집안에서 부모님을 모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잖아요. 자식들의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 한 번은 이제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효라는 게 뭡니까? 물론 많은 제자들이, 여러 명의 제자들이 각자가 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한 제자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 효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자가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아침 저녁으로 뭐 밥을 해드리고 공양하는 것으로서 효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자, 생각해 보거라. 아침 저녁으로 저 외양간에 있는 소에게도 여물을 주지 않는가?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에게 밥상을 올리지 않는가? 이 행태는 거의 비슷하다.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에게 밥상을 올릴 때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효가 결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외양간의 소에게 여물을 주는 것이나 방에 계신 부모님에게 밥상을 올리는 것이나 이건 동일한 형태다. 그런데 부모에게 밥상을 올릴 때 공경하는 마음으로 밥상을 올리는 것이 그게 바로 효다. 뭐 매일 진수성찬을 올리는 게 효가 아니라 동일하게 먹는다 손치더라도 마음이 중요하다 이게. 사사경. 이 일에는요 마음이 중요하고요. 윗사람을 모실 때는요 공경하는 마음이 최고다. 여러분 이 일에는 공경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건 저는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지금 수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뭐 현대적으로 보면 이 직업에는 귀천이 전혀 없고요. 어떤 일을 해도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죠. 물론 마약이나 총기 이런 거 몇 개 빼놓고는요 다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약간 좀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게 우리 사회에 많은 것들을 기여하고 내가 만약에 이 일을 안 하면 누가 이걸 기여를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의 직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아주 소중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일은 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찮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나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 소중하게 생각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아주 하찮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의 일이 아무리 소중한 일이라 손치더라도 하찮게 생각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사사경.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직업이든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 정말 훌륭한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삼은 의심나는 것이 있을 때는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심할 때 의자고요. 이 질문할 때 문자잖아요. 의심나는 것이 있을 때,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꼭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아이들은 질문을 잘하지요. 선생님에게 질문도 잘하고요. 뭐 부모에게도 질문을 잘하지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렇게 중년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노년에 들어가고요. 뭐 이러면 이제 질문을 안 하죠. 사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거의 다라고 생각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질문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뭔가 지식이요. 뭔가 이렇게 확장되는 게 아니라 축소가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의심나는 거,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라는 얘기죠. 물론 자기 상사나 자기보다 많이 먹은 사람한테는 잘 물어볼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혹은 부하사원한테 학원 팀원에게 젊은이에게 물어보기가 사실은 좀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죠. 그런데요. 자기가 잘 모르는 게 있을 때 한번 물어보면은요. 1분이면 해결이 될 그 일을 만약에 물어보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 가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번은 공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치하문. 아랫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많이 하니까 공자께서도 2500년 전에 아랫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 물어봐야지. 왜 안 물어보는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의삼은 불치함은 아랫사람한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보다 어린 사람, 아랫사람한테 물어보는 그 사람이 바로 리더다. 물어보는 그 사람이 바로 군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물어봐야 된다. 그 다음에 8번째 분산안이라고 했어요. 분산안. 분자는요, 막 이렇게 화가 날 때 쓰는 분자예요. 화날 분자죠. 화가 나 있을 때, 마음이 격해졌을 때는 뭘 생각하라? 어려울 난, 어려움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말은 이런 뜻이겠죠. 내가 무엇인가 마음이 격해지고요.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열받아 있을 때 무엇인가 판단을 하고요. 무엇인가 말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뭔가 실수할 확률이 크잖아요. 보통 때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막 치밀어 오를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좀 참았다가 해라. 왜? 저런 상태에서 뭔가 화나는 데서 결정하고 화나는 데서 이야기하고 막 잃어버리면은요.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 그거를 나중에 수습하기가 무지하게 어렵다, 이게. 자, 그러니까 미리 좀 쿨하세요. 좀 안정하세요. 조금 쉬었다. 잠깐 5초만 쉬었다. 이런 말들을 분산안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견득사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득사의. 볼견자고요. 득자는요. 얻는다라는 뜻이 얻을 득자죠. 생각사자고요. 오를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득이 되는 것을 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정말 옳은 것인가를 보라는 거죠. 우리가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받는 보수에 대해서는요. 정말 옳은 거죠, 이것은요. 하지만 정당하게 일하지 않고 무엇인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얻는다라고 하면 그건 뭔가 정의로운 일은 아닐 것일 수 있다, 이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얻는다고, 득이 된다고 모두 다 이렇게 좋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뭔가 함정이 있을 수 있고 미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일해서 정당하게 하는 것이 바른 일이다. 이게 견득사의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렇게 9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좀 잠깐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물론 이렇게 좀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데려가면서 들어서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는데 9가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인들에게도 다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공자가 얘기했던 궁죽통, 궁하면 통하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6단계의 단계가 필요하다. 궁하면요, 선택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하게 되면 사람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되고요. 변화가 되면은요, 이제 무엇인가 자기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학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공부라고 볼 수 있고요. 독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런 기간을 채우는 기간을 1년, 2년, 3년, 4년 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고요? 기회가 생긴다. 찬스. 기회가 생기는데 기회가 생겼을 때 가만히 있으면은요. 기회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챌린지,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도전을 할 때도 짧은 도전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 후반전의 도전이다 그러면 정말 10년, 길게는 20년, 정말 저의 인생에 온갖 열정을 다 바쳐서 나중에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 정말 어떤 성취를 느낄 수 있는 인생의 어떤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려니까 이 도전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이 올바라야 된다. 선택이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선택하면 또 변화가 되고 변화하면 충전하게 되고 충전은 이 기회가 생기고 기회가 생겼을 때 도전을 해서 맨 마지막에 궁죽통, 챔피언이 되는, 그러니까 성취가 되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렇게 5단계, 6단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단계에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 2단계 변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유구사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군자불기를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군자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그릇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늘 변화해 나가면서 살아나가는 어떤 그 패턴, 살아나가는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군자불기에서 공자가 이야기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이제 하나씩 풀어갈 때 이 공자가 얘기했던 유구사, 저 9가지 생각, 9가지 패턴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쭉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저 9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그래도
쉽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9가지 중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색사원. 얼굴색을, 안색을 온화하게, 밝게 한번 펴봐라. 이런 것들은요, 보통 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혹은 뭐 이렇게 중간에 일을 하시다가도 화장실에 가서 이 거울을 볼 때도 얼굴을 좀 활짝 펴보시고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맨정신으로 하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맨정신, 영어로 MEN이죠. 그래서 변화는 me, 나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변화는 easy,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변화는 N, 바로 now죠.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저 9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뭐 다른 것도 굉장히 많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가장 하기 쉬운 것, 그거를 바꿔내는 것이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요, 변화를 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는 그런 단계를 한번 가져보시면 우리 삶에도 특히 인생 후반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